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풀린 돈이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모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시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없이 치솟아서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주식 시장은 화랑 시대를 지나서 잠시 주춤거리고 있으며, 코인 시장은 투기판이 되어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대폭락으로 지나친 과욕이 얼마나 무모하고 허무한 것인지 투기판에 그동안 서성거렸던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께서 썸네일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가족 명의로 통장 개설 후 주식 투자를 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또는 자녀가 부모 명의로 통장 개설을 했을 때 증여세 과세 문제를 총정리해보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부모가 자녀 명의로 통장 개설 후에 주식 투자를 했다거나 가족 명의로 수없이 현금 등의 입출금 거래가 있었는데 행여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셔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명쾌하게 그 문제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금융거래실명제법 위반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거래실명제라는 것은 은행 예금이나 증권 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실제 명의로 통장 개설을 해야 하며 가명, 차명, 무기명 거래는 불법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미성년자의 자산 관리를 위해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다거나 교회 등 단체 등에서 금융자산을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 앞으로 통장 등을 개설할 때는 통장에 사용할 수 있는 부모 도장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법정 대리인 신분증 등을 지참을 하고 반드시 미성년자에 한해서 통장 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성인 자녀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통장 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간혹 여러분들께서 성인 자녀 계좌 명의로도 무심코 현금을 입금한다거나 예금 또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마치 자신의 통장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엄연히 비록 가족관계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금융실명제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성인 자녀 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가지고 예금이나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반대로 성인의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의 금융계좌를 이용을 해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융실명제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입출금 통장 계좌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 금융거래를 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 대여, 전달, 알선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서 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입출금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전달, 알선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일체의 그런 행위를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예금의 증여 시기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증여의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 시기가 증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단 입금 시점에 타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단순히 예금 계좌로 예치만 되는 경우에는 타인이 당해 금전을 인출을 해서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바뀔 때 신속하고 정확하며 알기 쉽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클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제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최대한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경우 세 가지 경우 수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의 주식 계좌로 단순히 현금만 입금된 상태를 가정할 때 입금 시기에 현금이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주식 계좌에 주식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 의제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을 했다거나 주식 가치가 추후에 증가하는 경우에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는 아직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만 차명 계좌로 간주가 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경우 부모가 매도 매수를 반복을 해서 이익이 발생했다거나 최초에 매수한 주식이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현행 상속증여세법상에서는 명확하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관련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또는 대법원 판례 등의 번복에 의해서 과세 대상으로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명의신탁된 주식과 관련해서 증여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상속증여세법 제45조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의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여기서 국세기본법 14조는 실질과세 원칙을 말하는데요.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록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특허권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명의 개설을 요하는 재산은 주식이나 사채권 등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세법 규정만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기 쉬우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명으로 주식 계좌에 현재 주식 잔고가 있는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자녀 명의의 해당 계좌의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 의제로 보아서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한 후에 현재 현금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좌에 입금한 시기에 현금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으며 주식 상태로 있다면 주식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고요. 다음은 주식을 매도 매수를 계속 반복을 해서 이익이 증가한 부분 또는 주식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추후에 과세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실제 사례 등을 통해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인 자녀가 부모가 준 교육비 등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 등을 실제 교육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주식 투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알바 등의 수입으로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으로서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던 기타 사례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 또는 병원비 명목 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부모가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결혼 축의금을 자녀가 전부 가져가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모에 해당되는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으며 자녀 본인에게 기속되는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회사에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축의금을 전달했다든지 자녀의 친구들이 축의금을 전달해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제외가 되겠고요. 또한
해외 유학생이 부모가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자금을 이용을 해서 해외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부동산 등을 해외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득이하게 가족 간의 통장을 통해서 입출금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의 통장을 부득이하게 이용하는 경우에 자금의 실질과 내용이 명백하고 증빙이 확실하다면 실질 과세 원칙에 의해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지방에 거주를 하는데 서울에 사는 부모에게 친구에게 현금을 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아버님 통장으로 돈을 붙일 테니 돈을 찾아서 친구에게 현금으로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하고 1,000만 원을 송금을 했다고 했을 때 그 1,000만 원에 대한 출처가 분명하게 동일한 금액이 인출이 되어서 친구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실질 과세 원칙에 의해서 그 돈은 부모님 돈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통장을 가족 간에 이용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족 간에 부득이하게 통장을 통해서 입출금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세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 본인이 정확하게 입증을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부모,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에게 교육비나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요. 손자의 부모가 현재 없는 경우라면 조부모 또한 손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없는 조부모가 생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가 사회 통념상의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비나 학자금 등을 지급할 때는 사회 통념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며 그 돈을 가지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주식을 취득하는 재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등에게 현금 증여 시 증여세 절세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증여세 공제 한도를 10년 단위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10년마다 미성년자 2천, 성인 5천까지는 증여세 없이 공제 한도까지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어려서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좋겠고요.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약 개설을 했다면 최초의 현금 증여를 딱 한 후에 증여세 신고를 해 두시고 부모가 주식을 매도 매수하지 말고 유망한 주식을 장기로 투자해서 묻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가 계속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 증가분에 대해서 나중에 증여세 과세 문제나 주식 명의신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자녀 명의로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 간에 통장을 이용을 해서 입출금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금은 주는 시점에 증여가 되는 것이고 은행 예금 또한 예금 통장에 입금하는 시점에서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세청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입증 책임을 납세자가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괜한 오해를 받아서 증여 혐의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족 간의 통장은 이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타 양도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등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 상의 산울TV를 검색을 하시면 각 세목별로 자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